자, 오늘은 이제 고대가 끝나고,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고대 사회의 해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냥 중세로 넘어가는데, 일단 굽다 이후에 어떻게 정치가 변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 거요. 하르샤 바르다나 엠파이어라고 하는데, 이제 현장법사가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게 됐어요. 중국의 현장법사가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짐의 그 이제 법전을, 이제 불전들을 이제 이제 가지고, 이제 요리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이제 당나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 시기인데, 이 하르샤 바르다나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현장법사를, 이제 그 우대를 해주면서 왕이 보호를 하는 대제국인데, 거의 인도를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대제국 하면 인도도 여전히 대제국은 계속해서 있어요. 그 대제국의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요 데칸고원 위에만,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조금 비어 있느냐 아니면 차지 않느냐의 정도만 다르지, 서부 인도 요렇게 다르지, 여기는 도압이라고 하는 요 지역은 거의 다 차지를 해요. 이런 왕은 많아요. 이런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도 606년에서 647년까지 통치를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무슨 왕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하르샤 바르다나라고 하는 사람의 제국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750년에서 900년 대략입니다. 대략. 항상 그래서 인도는 앞에다 C를 붙여요. 시르카, 약, 대략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750에서 900.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구르자라 프라티하라라고 하는 그 왕국이 있고, 이쪽 남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서쪽에서 이렇게 라시트라쿠타라고 하는 또 왕국이 하나 있고, 벵갈에서 이제 드디어 큰 정치 세력 중에 이제 벵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벵갈은 별로 나타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 마가다가 여기가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요리 옮겨요. 깐나우즈라고 하는 데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심이 돼요. 이제 델리는 바로 이 근방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델리가 중심이 되는 데가 되지만, 그래서 요 세력이 크게 세 개의 이제 왕국이 큰 제국이죠. 그러니까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그럼 교수님, 이런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은 여기도 수도 없는 작은 왕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도 없는 왕국들이. 그 다음에 이제 대충 100년 정도 지나면 이제 1050년 경이 간다면 이제 이런 지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아주 제가 이 지도를 찾으면서 가장 단순하게 그려놓은 지도를 한번 찾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그릴지를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보면 라즈푸트 킹덤스라고 되어 있어요. 라즈푸트. 라즈가 뭐냐면 통치, 통치. 뿌트라고 하는 것은 뿌트라 해가지고 아들, 그러니까 통치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들, 그냥 끄샷들이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왕국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기원 전 2세기 1세기경부터 계속해서 인도의 서북부로 계속해서 들어온 외래민들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 이제 아주 옛날 기원전 4세기경부터, 그러니까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 때 페르시아에서 살짝 반발 정도 인도 신드 살짝 걸치고 그냥 갔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남아있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드로스가 찬드라굽타 마우리아하고 그 동시대에 알렉산드로스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한 발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펀잡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펀잡에서 크게 싸우다가 이제 아주 혼쭐이 나가지고
더 이상은 못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안 돌아가고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도 그리스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상계해 봅시다. 그 다음에 만리장성을 쌓고 난 다음에 흉노족들이 그리 못 들어가니까 튀어가지고 내려오면서 월지를 때리고 월지 유해치가 밀려나면서 지금의 지금의 페샤와르, 카이바르 패스라고 하는데, 페샤와르 고개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걸치고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쿠샨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인도 파르티아 이란 사람들, 파르티아 사람들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샤카, 중앙아시아에서 건너온 샤카,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제 통치자로 들어오죠. 그 통치자로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인종도 다르고 종족 자체가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인종이 달라요, 인종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튀르크계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래에서 온 사람들을 크게 인도는 세 가지로 있는데, 이 중앙아시아 옥서스, 지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뭐 카자흐스탄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요 근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튀르크계열이라고 합니다. 튀르크. 그러니까 터키죠, 터키. 예, 터키, 튀르크. 나중에 이제 그 티무르가 나올 때 티무르 계통이 이 튀르크 계열이 제일 많이 들어오죠. 중앙아시아 계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아프간 계열이죠. 아프간. 그 다음에 이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이란, 파르티아, 이란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쪽에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서 이제 이라크 쪽에서 건너온 게 아랍.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서너 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밀고 내려와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주저앉아서 각자 서로 다른 아이덴티티로 서로 달리 이제 조그마한 성 하나 챙겨가지고 이제 왕국을 하나씩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싹 쓸어버지를 못해요. 전부 자기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전부 다 인도로 들어오면서 힌두가 됐어요. 불교도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기원 후 초기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인도 그리스 사람들, 그 사람들이고, 이제는 굽다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굽다가 어떻게 망했다고 그랬죠? 망하기는 어떻게 망했다고 그랬어요? 굽다가 그 소위 게르만 민족을 이동시킨 흉노족, 훈족, 아틸라 훈족이 서쪽 유럽 쪽 게르만 민족을 때리니까, 게르만 민족들이 아이고 무서워서 그냥 로마로 들어가 버리면서 이제 로마가 깨지면서 이제 중세가 이제 봉건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도가 봉건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 훈족이 일파가 이제 이쪽으로 때리고 들어오니까 굽다 말기에 힘이 없어서 그걸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라즈푸트의 왕이 하나인 그 봉건 제후, 굽다의 제후인 야쇼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굽다 연방, 지금 같은 연방 국가죠. 총 가운데 센터 굽다 본국과 힘을 합쳐서 이제 그 훈족을 이제 몰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굽다는 서서히 사라져 버리고 이제 없어져 버리는 이제 이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있는 쪼한이라든가 솔랑키라고 하는가, 또마르라고 하는가, 짠델라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라즈푸트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무슬림들이 침입을 할 때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전부가 다 수백 개가 되는지 어찌 모르겠지만, 하여간 수백 개의 작은 왕국들로 있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년경입니다. 천년경.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 인도 상태는 힌두의 종교를 가진 주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500년 넘게 주저앉아 있으면서 토착화돼 가지고 인도 끄샤트리아 왕국을 수백 개 만들어 놓은 상태가 어떻게 지도로 표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왕국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해놓고 이름만 이렇게 적어놨다. 이제 요 상태거든요. 데칸은 또 데칸대로 또 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요. 데칸은 데칸대로 놀고, 데칸 이남은 데칸 이남대로 놀고, 또 쪼개졌다가 또 통일하고 통일하고, 북부는 북부대로 놀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태는 북부 자체가 그냥 통일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면 꼭 통일이 됐을 것 같지만 통일이 안 됐고, 세나라고 하는 벵갈이 드디어 이제 역사의 전면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이 이제 빨라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쫄라인데, 쫄라라고 하는 것도 마가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쫄라가 왕국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것은 우문입니다. 우문. 쫄라는 아쇼카 이후에 지금의 마드라스, 첸나이, 지금 타밀나두 지역을 쫄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왕국도 있고 뭐 조금 더 작은 왕국도 있고 하다가 9세기경부터 어마어마하게 큰 대제국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게 쫄라 제국입니다. 세계사를 찾아볼 때 대단히 독특한, 이건 엄청난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세기 900년경부터 1200년경까지 약 300년을 통치를 했던 건데, 이것도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요 마두라이 요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다른 나라였는데 깐치푸람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먹고 요쪽도 다 먹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라젠드라 1세인가요? 올라가다가 깔링가 나오잖아요. 깔링가, 아쇼카 됐던 깔링가도 가서 또 치고 벵갈까지 치는, 그래서 이제 빨라, 아까 나오잖아요. 빨라. 그래서 전부 다 치고 떼서 줘요. 독립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만 바쳐라. 그러니까 인도의 역사, 정치사를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굳이 여기서 저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저기를 내가 가서 세금을 얻어낼 이유가 없질 않냐. 굳이 우리가 거기를 왜 가는데, 그냥 네가 나한테 충성 다하면 되는 거니까 너하고 나하고 조공 관계로 할 뿐이지 내가 거기다가 행정관리에 파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당연히 스리랑카는 이제 복속을 시키겠죠. 그래서 배를 타고 요 안다만 니코바르 섬, 여기는 지금 인도 영토네요. 인도 영토예요. 태국이나 버마, 미얀마의 영토가 아니고 인도 영토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전 소속이 어디였냐? 그러니까 영국 시대 때 인도 영토였기 때문에 인도 영토가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기착점을 하나 해놓고 요 밑으로 빨람방까지 가가지고 슈리비자야라고 하는 왕국이 요 전체를 다 통치했던 왕국인데 가서 아주 몇 차례 배 타고 가가지고 아주 박살을 냅니다. 그러니까 전부 물질러 버리고,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인도 사람은 별로 막 불도 안 지르고 약탈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지만, 이쪽에 그러고 보면 어마어마한 약탈과 어마어마한 방화, 살인을 막 해서 아주 초토화를 이제 치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 실제로 앙코르 크메르도 이 영향권 하에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조공을 바치는 시기까지는 아니지만 트레이드를 이렇게 해서 남송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송의 기록을 보면 지금 이제 쫄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보물들, 특히 여기가 이제 보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역을 했다고 하는, 그래서 해상 제국입니다. 대해상. 전형적인 제국이죠. 제국이 뭐예요? 제국은 센터에서, 중심부에서 변방부의 변방부를 세금을 통해서
착취를 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뽑아서 거기에다 쓰면 그건 제국은 아니죠. 근데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쓰는 게 제국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게 대영 제국, 브리티시 엠파이어죠. 다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제국에서 가지고 다 이제 자기 나라로 오게 되는, 아까 말씀드린 강가이 꼰다 쫄라뿌람이라고 하는 겐지스강 강가를 정복해서 만든 기념 도시, 신도시. 강가 꼰다이 쫄라뿌람인데 이건 강가이라고 잘못 쳤어요. 강가 꼰다이 쫄라뿌람이에요. 그래서 한 도시, 신도시를 만들어서 지금도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별로 크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쫄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북부가 하르샤 제국이 있다가 삼국이 서로 쟁패를 하고 있다가 라즈푸트 왕국들이 서쪽에 지금 라자스탄, 그 다음에 구저라트 이쪽에 이제 마디아 프라데시 이 상태에 있는 이 나라들이요, 나중에 영국 시대에 와가지고 전부 자기 독립국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직접적으로 강력한 저항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쁘다 해서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할 때 자기들은 아쇼카 이후로 실질적으로 단 한 번도 자기는 자기 나라의 독립을 뺏긴 적이 없다, 이렇게 웃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면 완전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다 항상 봉건 제후 하여간 위성국 비슷한 상태로 있었으니까, 이때도 실제로 이제 독립국 상태로 이제 있었죠. 그때에 이 라즈푸트 왕국들이 있고 쫄라 제국이 있을 때 이제 무슬림이 이제 침입을 하는데, 인도사에서 큰 사건이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기를 중세 봉건이라고 하는, 중세 봉건, 그러니까 봉건이라고 하면서 중세라고 치는 거거든요. 자, 역사를 크게 셋으로 나누잖아요. 혹은 넷으로 나누잖아요. 넷으로 나누면 중세와 근대 사이에 근세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만들고, 그러니까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혹은 근세부터 근대, 혹은 근세 일부를 중세로 집어넣는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뭐죠? 생산관계에서 생산관계? 관계가 제가 이해하기에 장을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중세 봉건 이러면 어쨌든 사회 주류 생산관계가 영주가 있고 농부가 있고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생산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따졌어요. 그래서 고대 때는 로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간단하죠, 로마니까 노예가 생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있는 것이 이제 생산 노예가 있는 게 고대. 그 다음에 이제 피우드, 그러니까 봉토에서 생산을 하는 것, 그것이 중세. 그 다음에 개인이 생산을 하는 자본, 생산을 하는 것이 이제 근대. 이렇게 이제 점점 단위가 이제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아는 전형적으로 그게 딱 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인도 같은 데도 노예는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도는 가사 노예지 생산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다 가사, 집에서 하는 가사 일하는 노예지, 국가적 차원에서 이집트라든가 로마라든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생산 노예가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나 이런 데, 페르시아 이런 데와 달리 소위 오리엔탈 데스포티즘이라고 하는 전제 왕권, 왕의 규모나 힘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은 아쇼카 정도밖에, 혹은 사무드라굽타 정도. 지난 시간에 내가 사무드라굽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짠드라굽타 그거 틀렸으면 들어보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놨는데,
사무드라 굽다인데 한 번 짠드라 굽다라고 나오니까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잘못해서 사무드라 굽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정도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소위 동양적 전제 왕권은 없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인도를 봉건, 중세 봉건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쓸 것이냐.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도에서는 역사 시대 구분에서. 자, 피우드라고 하죠. 피우드, 봉토 이 말이에요. 봉토. 그러니까 이제 이슴을 붙이려면 이제 그 형용사로 바꿔서, 그러니까 피우덜 해가지고 이제 이슴을 붙이잖아요. 피우달리즘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번역을 할 때, 피우달리즘이라고 하는 번역을 할 때, 그냥 지어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하고 비슷한 게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썼어요. 그래서 그 비슷한 게 주나라 때 있었어요. 주나라 때 자기 친족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행정제도로 나눠주죠. 나눠줘서 그것을 봉토라고 해서 봉건이란 말이 거기 봉건제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봉건제하고 이 유럽의 봉건제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 봉건제를 비슷하니까 그냥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국민, 민족 이것도 똑같아요. 네이션 이것을 민족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는데 민족 국가,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민 둘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우달리즘은 게르만족들이 한 대 얻어맞고 가면서 힘이 빠진 상태에서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권력을 나라를 프랑크 왕국이 만들어지면서 프랑크 왕국이라고 만들어지잖아요. 유럽 중세에서 거기에서 상당한 권력을 주고 그 대신 계약제로 해서 네가 나한테 군사력으로 충성을 바치고 나는 니들한테 은혜를 대신해서 땅을 주마. 장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네가 왕노릇 다 해라. 그 대신 나한테 충성만 좀 해주라. 그게 가신이다. 이게 전형적인 피우달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나라 때 했던 것은 피우달리즘이 아니죠. 그건 행정제도예요. 행정제도. 여기는 행정제도가 아니고 실제로 사회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피우달리즘이 인도에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과 똑같은 것은 인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다른 나라에 어떻게 서유럽에서 일어난 사회 현상이 어떻게 인도애가 그대로 나올 수가 있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역사를 중세로 들어가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그대로 살려지는 현상이 인도에서 일어나면 이걸 중세라고 하는 것이지, 크게 은대지, 쌍무관계, 계약관계, 그러니까 충성과 군사력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이 그대로 있느냐? 그러면 없다요. 그런데 인도에는 그럼 아예 없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사회현상 비슷하게 물론 행정제도의 관점이 크지만 왕이 너무나 피곤하니까 왕은 힘이 약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강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바르나가 자꾸 혼동석이 돼가지고 실질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그 무슨 명목 의례적 지위를 압도를 해버리니까 이런 놈의 개판 세상이 나왔네. 요새 말로 하면 젊은 애들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하대. 뭐 이런 거죠. 요새 젊은 것들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
그 뭐 소크라테스도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 뭐 우스갯소리가 있던데 진짜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말세가 된 거죠. 자, 사회에서 실질 지위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실질 지위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바르나 지위가 모든 데서 다 압도적이에요. 그게 다 실질적 지위예요. 그런데 kup다 시대 말기에서부터는 이제는 땅을 가지거나 돈을 많이 가지거나 장사를 해서 성공을 하거나 로마와의 무역을 했다거나 권력을 튀르크 계통 애들이 권력을 뭐 혹은 파르티아 계통의 외부에서 와가지고 권력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바르나 체계에서 아주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소위 토지나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을 갖는 게 훨씬 족보의 바르나 체계를 뭉개고 살더라. 이것은 이제 쿠시안 시대 2세기, 3세기 때부터 나타난 도시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뭔 세상이 이렇게 개판 말세가 되냐라고 하니까 왕이 그러면 우리하고 니들하고 합력해서 서로 이익을 보자. 내가 니들한테 토지를 줄 테니 그 토지를 경작을 해놓은 토지를 주기도 하지만 전혀 경작을 하지 않은 토지를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변방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부산이라고 치면 요 중앙동 보수동 여기에서만 여기 살다가 누구한테 토지 하사를 한다면서 저 청룡동 지금 놀고 있는 땅이 있으니까 범어사 밑에 거기다가 내가 너 땅을 100만 평을 줄 테니까 거기서 뭐 짓고 살아라 그러면 거기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유럽식의 장원까지는 아니지만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동이 안 되는 사회적 소셜 모빌리티가 없어지는 대단히 리스트릭트가 되는 제한이 되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모습이 그리고 그 주인인 브라만 사제가 왕에게 어마어마한 플래터링을 아부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고 그 안에 사는 농민들은 딱 박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거의 노예 비슷한 유럽에서의 농노 비슷한 상태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유럽하고 비슷하지 않냐. 에? 이 정도면은 피우달리즘이지 라고 저 가르치는 은사님 한 분이 제일로 이제 인도에서는 인도 교과석 고대사를 쓰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제가 하도 수업 중에 좋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전략적으로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만점에 가가지고 저는 중학교 책도 못 봤는데 MA 때 가가지고 듣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친구들 노트 빌려서 이제 밤을 새죠. 꼬박 밤을 새고 가서 이제 졸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노트 빌려서 복사하기도 없으니까 가서 이제 다 외우고 이제 하는데 너 왜 한국에서 와가지고 너 졸기만 하냐. 그래서 이제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물고기, 개고기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이 영감님이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 북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김일성 주석이 자기를 초대를 해가지고 75년도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정말 좋더라. 정말 좋더라. 이제 그걸 막 내 앞에서 그걸 왜 해? 내 앞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양반이 나보고 이제 불쌍해서 그런가 중학교 책을 이렇게 하나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 줘서 이걸 무조건 외워라 중학교 책. 그래서 중학교 책을 외우면서 이제 대학원에서 하면서 이제 공부를 따라갔는데 그분이 이제 요 주장을 인디안 피우덜리즘이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야, 뭘 그렇게 없는 것을 억지로 그냥 있다고 우리도 있다고 그건 너무 서양 중심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의 역사를 말하면 되지. 하르반스 무키아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그걸 꼭 서양의 그걸 따라가야 하냐라고 하는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뭐라 하면 저쪽에서 뭐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서양은 중세가 형성이
되면서 중세에서 봉건 영주들이 파워를 갖게 됩니다. 부를 완전히 다 독식을 하니까.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생겨요. 인도에서는 십자군 전쟁이란 없죠. 교황이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이렇게 하려고, 권력을 이렇게 모으려고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이렇게 몇 차, 13차례인가 12차례인가 뭐 해가지고 개박살이 나죠. 그래서 교황이 완전히 이제 나가게 되고, 그 덕분에 이제 루트가 길이 뚫려가지고 엄청나게 상업이 왕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업이 왕성하게 되는데 이 영주들이 본격적으로 교황의 세력이 떨어지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제 이게 중세 유럽의 피우달 소사이어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페산트하고 서프, 농노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인들, 농민, 그다음에 이제 수공업 장인, 예? 기사, 제후, 뭐 귀족, 왕, 그다음에 교황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철치가. 그러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예?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거기서는 이제 도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 도시로 들어가 가지고 크게 성공을 한 사람들이 소위 영주들고, 그 사람들이 부르조아로 성장을 하고 시민으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정치의 주도권을 잡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뭘 가져와요? 그 사람들이 소위 자유시민 혁명을 만들면서 영국의 명예혁명 해가지고 왕 모아이 치고 프랑스 대혁명까지 이어지고 하면서 근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십자군 전쟁하고 뭐 어쩌고 하지만 봉건제도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근대로 갔다. 그런데 니들은, 서양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니들은 왕의 권한이 너무 커서, 그 아시아틱 데스포티즘이라고, 왕의 권한이 너무 커서 중간에 작은 그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영주를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니들은 봉건제도가 없다. 그러니까 니들은 근대로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들을 통치해 줘야지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로 아시아틱 데스포티즘, 오리엔탈 데스포티즘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거든요. 들어보면 일리는 있잖아요. 일리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 의사님 같은 경우가 왜 없어? 우리도 있어. 예? 우리도 똑같지 않냐? 우리도. 그래도 우리도 있어 하니까 또 다른 분이 그럼 뭘 쪼잔스럽게 없는 걸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서양 중심의 역사를 따라가느냐. 그런데 이제 그 뭐 어른들 이야기를 이제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저는 뭐 제 은사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중심의 핵심 키 사상이 뭐냐 그러면 권력 분점이 일어났느냐, 사회가 왕권이 강력하게 유지가 됐느냐, 아니면 그게 권력이 분점이 됐느냐, 이걸 따지고 보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인도에서는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왕권의 형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봉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유럽에 가깝게 됐단 말이에요. 예? 권력 분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쌍무유 계약적 관계도 아닌데다가 무사력으로 군사력을 보충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 브라만들이 해주는 것이라고 치면 중세라고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도의 중세를 그러면 언제부터냐? 그러면 한 5세기, 6세기 정도를 이제 중세라고 치는데, 그 사람들도 알았다. 그 시기에 있었던 인도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 변화를.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깔리 유가라고 그들이 스스로를 불러요. 깔리 유가. 유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적 시간에서 우리 중생대, 뭐 백악기, 뭐 이런 그런 우주적 시간의 하나의 기입니다. 기. 그러니까 깔리 시대, 깔리라는 것은 이제 암흑이다 이 말이거든요. 암흑. 그래서 암흑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말세,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의 시대가 말세가 다 돼서 이런 짓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막 한탄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예요?
어떻게 돈이 있다고 해서 어른을 몰라보고 불화만을 핍박하고 이런 새끼들이 도대체 사람이 사는 세상이냐,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바르나 체계가 흔들렸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의별 바르나가, 이제 바르나가 없어져 버렸다. 카스트가 별의별 것들이 다 하지 마라고 한 것만 골라가면서 브라만 슈드라 결혼하지 마라고 뭐 결혼 안 할 수가, 결혼을 뭐 어떻게 자기 힘 좋으면 하는 거지 뭐. 자기가 권력이 붙으면 뭐 하는 걸 누가 맡겠어요? 그걸 왕이 해버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조세 저항 못 내. 왜 나만 내는 거야? 왜 나만? 그 다음에 이제 바이샤가, 그 다음에 슈드라는 못해. 용역 거부해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왕은 권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적 혼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 뭐 이제 저를 가르치는 은사님이나 저가 볼 때는 사회적 진보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역사학적 분석이고, 영국 사람들이 인도의 중세를 이 역사학적으로 보지 않고 무슬림이 들어오는 시대를 중세라고 불러요. 전혀 사회 변화로 보지 않고 무슬림들이 들어온. 그래서 무슬림 시대가 중세다. 그것에 대해서 힌두 민족주의들이 저항을 합니다. 지금 이제 힌두 민족주의 정치인들이 무슬림 시대 무슬림들은 악마다. 악마다. 그래가지고 우리 걸 전부 다 파괴했다. 오로지 모든 걸 파괴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런 사회 변화는 전혀 다루지 않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시대 구분을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갈등을 유발시키려고 했는데 딱 맞아 떨어지게 돼가지고 민족주의를 크게, 나중에 2학기 때 가서 할 겁니다. 민족주의를 크게 일으키기 위해서 이슬람을 악마화하는 그런 게 지금도 있어요. 재미나는 그림대가 하나. 이제 요게 지금 이제 날란다 사원인데,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리샤 himself granted 100 villages and directed 200 households from each of these villages to supply the institution's monks with requisite daily supplies such as rice, butter, 어쩌고. These supported over 1,500 faculty and 10,000 student monks in 날란다. 날란다라고 하는 사원에 1,500명의 교수하고 10,000명의 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르샤가 100개의 빌리지를 하사를 했고, 200개의 가구한테 버터도 갖다 주고 우유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그 사람도 갖다 줘라 라고 하르샤, 아까 그 하르샤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했다고 하는 그 날란다를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왕이 하사한 중세 시대인데, 그 날란다가 세계 최대 최고가 아니라면, 인도에 딱사실라라고 하는 데가 AD 한 2세기경에 있었거든요. 대학이. 그것이 최고고, 이게 아니라면 세계 최대 규모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학이 있었는데, 이 대학을 무슬림들이 말 타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다 불질러버려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발굴을 한 게 요 정도로만 발굴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요거예요. 이제 복원을 하면 상상이 아니죠. 요대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계단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스투파 만들고 요 정도로 이제 뭐 몇 미터 다 나오잖아요. 요게 지금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발굴된 게 요 정도로 있는데, 이게 전체의 한 10% 정도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100%면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지금의 이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보다 훨씬 더 큰, 뭐 상대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인도에는 앙코르와트 같은 게 없어? 뭐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 왜 없겠냐? 불지로 다 뚫어 깨버렸으니까 없지.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무슬림들이 와서 이제 불을 지르고 이제 뭐 다 죽여버리니까. 근데 왜 사원을 불을 질러요? 900만 권의 책이 없어져 버렸답니다. 다 불려. 3년을 탔답니다. 3년. 아니. 3개월 동안 탔어. 불에.
불질렀는데 900만 권의 책이 다 불질러 버리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슬림이라 그런 게 아니고 전쟁을 하니까. 나의 목표는 약탈이니까. 예, 그렇게 이제 그리고 온 거죠. 왜? 돈이 제일 많은 데가 사원이니까. 이렇게 많이 갖다 주는데 사원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원은 은행이거든요. 은행.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악용을 해서 이제 중세에 일어난 한 사건이지 이게 중세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이제 보통 이제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자가 담배 피고 그때 뭐 담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담배나 피고 이렇게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뭐가 치고 꼭 이렇게 소를 우리 어머니 소 이렇게 되면 이제 인도 사람들은 요거 보다가 그럴 수 있지 하다가 이거 보면 그냥 해가지고 이제 무슬림 다 죽여야 돼 이 개새끼들 뭐 이제 이런 이제 식으로 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다 두드러 깨버리고 우리도 불상을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다 뭐가 잘랐다고 거짓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불상은 뭐가 잘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요 중에 이제 하나가 최근에 18년인가요? 영화를 빠도마와트라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이겁니다. 빙 라즈푸트 다 멋있잖아요. 라즈푸트로 산다는 것은 하면서 이제 무사로 산다는 거예요. 그 무사는 무슬림들하고 침략해서 무슬림들하고 싸운다고 하는 건데 라즈푸트 왕국의 왕비예요. 이 사람이 나쁜 놈이겠어요? 이 사람이 나쁜 놈이겠어요? 오른쪽이겠죠. 오른쪽.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라즈푸트 왕국의 하나의 왕이고 요건 델리 술탄의 이제 술탄이거든요. 침략을 해가지고 이 여자를 왕비가 이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차지하러 이제 가는 그런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데 영화에는 아무런 둘이 만나서 뭐 한다거나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도 안 나오고 꿈에도 안 나온다는데 영화가 아직 릴리즈가 되기 전에 인도에서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수도 없는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일어서가지고 영화 상영 반대 해가지고 난리를 쳐서 보고 말해라 막 그래도 막 두드러 깨고 막 해가지고 영화가 상영되니까 없네 그래가지고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그러면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상영해라 뭐 이런 정도로 지금은 이제 심각한 지금 인도 중세가 이렇게 역사학적으로 규명이 돼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규명이 됨으로써 중세 담론이 엄청나게 역사에 지금 큰 정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